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권긍정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을 배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타당한 증명 형식인 후권 부정법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P 대 Q 형식의 진술들을 다뤘어요. 그, 그, 음, 그 표준적 형식 또는 정상적 형식의 P 대 Q 문장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예컨대 if를 생략하거나 then을 생략하거나 또는 then을 다른 표현에 의해 대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변형시켜 본 문장들이 진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누구나 힘든 노동을 하면 피곤하다. 그렇죠? 누구나 힘든 노동을 하면 그 사람은 피곤하다. 이게 P 대 Q의 문장이죠.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랫동안 같이 어울린 동고동락한 당사자들은 서로 친구가 된다. 누구나 오래도록 동고동락하면 그들은 친구가 된다. 그것도 이제 P 대 Q 문장일 수 있겠죠. 제가 표현을 아주 적절히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주어와 수어가 분명하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Proofs for the validity of arguments. 논증들의 타당성을 위한 증명들이다. 전 시간에 배운 것이 모두스 포넨스고요. 이것은 the rule of affirming the antecedent 해서 전권을 긍정하는 방법이다. 또는 전권 긍정법, 전권 긍정 규칙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P 대 Q인데요. 이게 제1 전제이고요. 제2 전제가 P예요. 이 제2 전제는 이 제1 전제의 전권을 반복하고 있죠. 그 반복한 것을 우리는 긍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2 전제가 제1 전제의 전권을 긍정한다. 그래서 제1 전제의 후권이 결론으로 도출된다. 이것이 전권 긍정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뭘 추가해야 할까요? 이게 P라는 변항은 이거는 if clause예요. Q는 then clause고요. if절이고 then절이에요. if절을 논리학에서는 전권, the antecedent라고 불러요. 그리고 then절을 후권, the consequent라고 부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떤 증명이 가능할 수 있는가요? 다시 한번 복습인가요? Uniform replacement, 균일한 대체라는 말인데요. 전권긍정법의 사례가 an instance of a one이 되려면 균일한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P 대 Q, P, Q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가 두 번 나오고요. Q가 두 번 나와요. 그러면 두 번 나오는 P가 모두 동일한 기호식에 의해 대치되어야 해요. 여기 보니까 JF, JF 모두 JF에 의해서 P가 대치됐고요. Q도 JI, JI 동일한 기호식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논증을 an instance of A1 or an instance of modus ponen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가깝게 갖다 놨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논증이 소개됐네요.
이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 긍정법 A1을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rgument of Copernicus 그랬는데 코퍼니쿠스 코페르니쿠스의 증명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됐나요? 5개의 진술로 이루어진 증명이네요. 첫 번째 진술이요. A sufficient condition for Copernicus to suppose that the earth moved around the sun was that he proposed that the sun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어떻게 되나요? 코페르니쿠스가 that 이하를 가정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다시 읽으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곧 그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proposed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는 suppose, 여기는 propose 얼마나 차이가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서는 가정하다, 여기서는 제안하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가정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그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호식으로 바꿔야겠어요. 우리가 기호 논리학이니까 문장이나 진술을 기호로 바꿔서 다뤄야 하죠. 그랬을 때 여기 노테이션 약호들 2개가 주어졌어요. 이 약호를 활용해서 바꾸라는 것인데 EM 할 때 E is E of us네요. 그리고 M is M of moved네요. 그래서 us moved를 EM으로 기호화했어요. 그러면 SC는 S is of sun이네요. sun에서 S를 가져왔고요. M은 어딘가요? 잘못했어요. 여기를 보고 있었군요. S is C는 center, center. C of center, C는 센터의 C가 되네요. sun center 이것은 SC로 바꾸고 us moved는 EM으로 바꿨어요. 다른 단어들은 다른 표현들은 중심 요소, 의미의 중심 요소가 아니라서 의미의 중심 요소들을 가지고 기호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바 이 충분 조건이라는 말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관계를 전 시간에 다루는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 등장했네요. 그냥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충분 조건은요. 이 호스슈의 앞쪽에 놓입니다. 호스슈의 앞쪽에 놓이는 것이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은 이 호스슈의 뒤쪽에 놓이게 돼요.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충분 조건, 무엇을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가정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예. 근데 그러면 그 충분 조건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여기 비동사 다음에 온 것이에요. That he proposed that the sun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가정하는 것. 이게 충분 조건의 내용이죠. The content of the sufficient condition is something that comes after the verb.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 충분 조건의 내용이에요. 비동사 뒤를 우리가 어떻게 기호했어요? SC, Sun Center SC로 기호했죠. 그럼 SC가 호수주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호수주 뒤에 오는데 그 나머지가 the earth moved around the sun이니까 EM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약호는 주어져요. 근데 이 약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호식을 여기요. 이렇게 기호식을 만드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컨대 뭐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나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오면 그 내용이 그 호수주 말굽 앞에 와야 하느냐 말굽 뒤에 와야 하느냐 이건 고민을 해야겠지요. 우선 알려드린 것은 충분 조건의 내용이 호수주 앞에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이것의 구체적 내용은 for 코페르니쿠스 등등이 아니라 비동사 뒤에 있는 것이다. 충분 조건은 that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 조건의 내용은 that 이하 비동사 뒤에 대절 that clause이다. that clause는 SC로 기호가 되니까 SC가 호수주 앞에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He found that his system was vastly simpler than that of Ptolemy. 그는 그의 체계가 프톨레미의 체계보다 거대하게 단순하다. 매우도 단순하다고 발견했다, 생각했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의 약호는 SP인데요. S is of simpler. P is of Ptolemy. 우리는 프톨레미라고 읽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P자가 묵음이라네요. 그래서 톨레미라고만 읽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프톨레미의 P자를 따고 심플러의 S자를 따서 SP가 이 두 번째 전제에 대한 약호 노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요. He supposed that the earth moved around the sun only if he supposed that the sun stood still.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only if가 전 시간에 then을 대체하는 용어라고 했죠. then 신기하죠. 여기 if가 있는데요. 그럼 if절의 일종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라네요. only if는 if절이 아니라 오히려 then절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요? 그는 오직 그가 태양이 정지에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만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가정했다, 생각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전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활용해야 돼요. on if를 then으로 바꾸고 이 앞쪽에 if를 붙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standard form of conditional statement로 바꾸면 if he
supposed that the earth moved around the sun, then he supposed that the sun stood still.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SS라는 약호는 이 sun의 S이고 stood의 S인 것 같네요. 그러면 danger이 즉 only if로 연결된 then clause가 SS에 의해서 지칭되겠네요. 그러면 호스슈 뒤에 오는 게 danger이죠. 그래서 SS가 호스슈 뒤에 왔습니다. EM은 어디서 왔어요? EM은 여기에 주어져 있네요. 앞에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반복해서 소개하지는 않았네요. EM은 E of us, M of moved 이네요. 그래서 EM then SS에게 the symbolization of the third premise 이렇게 되겠네요. 네,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인데요. A necessary condition for Copernicus to find that his system was vastly simpler than that of Ptolemy was that he proposed that the sun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이렇게 됐네요. 코페르니쿠스가 그의 체계가 그 천문학 체계겠지요. 물리학 체계 또는 천문학 체계인데 지금 맥락에서는 천문학의 체계가 되겠네요. 그의 체계가 프톨레미의 체계보다 거대하게 크게 훨씬 더 단순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was that 그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단어 등장했죠. Unnecessary condition. 아까 여기서 sufficient condition의 내용은 호스슈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네, 앞에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necessary condition의 내용은 호스슈 뒤에 올까요? 앞에 올까요? 예,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 necessary condition의 구체적 내용은요. The concrete content of this necessary condition comes after be verb. 비동사 뒤에 오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대한 약호가 뭔가요? sun, center. 즉 SC가 필요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네요. 그래서 SC가 호스슈 뒤에 왔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한 필요 조건 했을 때 무엇이 뭔가 했더니 여기서 system was vastly simpler than that of Ptolemy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simpler의 S, 프톨레미의 P를 따서 SP가 주어졌고요. 이게 호스슈 앞에 놓였네요. 그 다음에 결론이네요. hence 따라서 이 hence가 결론짓이요. conclusion indicator 결론을 알려주는 낱말이죠. hence he supposed that the sun stood still. 앞에서 나온 문장이죠. sun stood still. 여기 the sun stood still. 그 약호는 SS다라고 이미 소개되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SS에 의해서 기호화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기호식들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호식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다이아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게 first premise, second premise, third premise, fourth premise. 결론은 어디 있나요? 결론은 여기에 썼어요. 우측 상단에 칸에다 우측 상단 칸에다가 결론을 적었습니다. right upper column. In the right upper column, we write the conclusion. 그러면 이제 이 네 개의 전제로부터 우측 상단 칸에 적힌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른바 증명 과정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A1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A1이 뭐냐? 모두스 포넨스. 그게 뭐냐? 전권 긍정법이에요. 전권 긍정법을 활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권을 긍정한 SP가 있어요. SP. 이게 전권을 긍정해야 돼요. 전권이 어디 있나요? SP를 가진 거. 여기 있네요. SP가 이 SP를 긍정하면 우리는 SC를 결론으로 얻어요. 그리고 이 SC를 가지고 다시 여기 전권을 긍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EM을 결론으로 얻어요. 그리고 EM을 가지고 다시 이 전권을 긍정해요. 그럼 우리는 이 후권 SS를 결론으로 얻게 되죠. 이게 최종 결론으로서의 SS예요. 근데 우리가 A1의 형식을 P 된 Q, 이게 1번 전제였잖아요. P, 이게 2번 전제였잖아요. Q,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그 형식에 맞게 우리가 논증을 추정해야 돼요. 그러면 P 된 Q 형식은 이것이죠. 이게 4번 진술인데, 그러면 4번을 먼저 써요. 그리고 이 4번의 전권에 해당하는 진술이 2번이잖아요. 그럼 2번을 적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무엇에 의해 연결했어요? A1 전권 긍정법에 의해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얻어진 게 SC라는 소결론이에요. 잠정적 결론, 소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SC를 다시 전권 긍정법에 적용하려니까 이것과 관련된 전제가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2번 SC를 적고요. 둘이 A1에 연결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로부터 얻어진 게 EM이죠. 그럼 EM을 다시 또 이 3번 진술에 적용해요. We can apply EM to the antecedent of the third premise. Then we can derive the conclusion SS. 그렇게 되죠. 그래서 SS가 얻어질 때 from 3 and 6 and by using A1 we have derived SS 이런 말이에요. 3번과 6번의 전제로부터 그리고 A1이라는 규칙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7번의 결론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진술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진술의 성격, 의미, 자격 이거를 우측 칸에 적어둬요. 그래서 여기 premise 첫 번째 진술은 전제다라는 표시로 적은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전제라고 in the right column we should write what kind of statement is this statement 어떤 종류의 진술인지를 우측 칼럼에 적어줍니다. 이게 새로운 전제예요. This is your new statement. Then what is the character of this statement? 이 진술의 성격이 뭐냐? 또는
어떻게 이 진술이 도출되었는가 하는 그 근거를 The logical basis of this statement should be written in the right column. 이 진술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 오른쪽 칸에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SC는 4번, 2번, A1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6번 진술은 1번, 5번 진술과 A1 규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7번 진술은 3번, 6번 진술과 A1 규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증명을 해냈어요. 이 4개의 전제로부터 이 결론을 도출하는 시도를 해냈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A1이라는 전권긍정법을 3번 반복해서 활용함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이네요. 그러면 또 다른 증명이 있을까요? 네, 잠깐 쉬어가자는 것이네요. 여동생과 오빠네요. 여동생과 오빠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글쎄 여러분도 이런 논쟁을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요. 왜냐고요? 지는 사람이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논리학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논리학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논리학을 배우면 논리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어요. 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의 논증을 논파하고 나의 논증을 정당화할 수 있는데 정치적 장면에서는 그런 논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서는 우리는 가족을 지키는 게 소중하고 친구를 지키는 게 소중하지요. 만약 논쟁 또는 논쟁을 한다면 얼굴 붉히지 않는 논쟁을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논쟁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이 전권긍정법과 관련되어서 오류를 우리가 알아봐야겠는데요. 전권긍정법이라는 말에서 긍정, 긍정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 후권을 consequent, 이게 후권인데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전권 긍정은 타당한 논증 방식이지만 후권 긍정은 부당한 논증 방식이에요. 긍정한다고 모두 좋은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P 된 Q인데 Q예요. The second premise affirms the consequent of the first premise. 제2전제가 제1전제의 후권을 긍정하고 있어요. In this case, we can say that this argument committed 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 이 논증은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동스럽습니까? 예, 앞서가는 것을 긍정하는 것. 전권을 긍정하는 건 앞서가는 걸 긍정하는 것이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후권을 긍정하는 건 뒤처지는 것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뒤처지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2전제가 제1전제의 후권을 긍정하면서 전권을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것은 이건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불립니다. 예, 여기에 하나의 구체적 논증이 제시되어 있네요. A sufficient condition for Jane to enjoy this weekend is that
John invites her to the dance. 제인이 이번 주말을 즐기기 위한 충분 조건은 존이 그녀를 댄스에, 무도회에 초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EW는 무엇에 대한 약호인가요? enjoy weekend가 되겠네요. 그리고 John invites her to the dance. 이것은 J of John, I of invite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sun이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sun 잘 안 쳐지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나오죠? 잘못 썼어요. 나왔어요. sun인데요. sun. 이것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낱말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sun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다 S자를 쓰고 이쪽에다 N자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sun으로 읽을 수 있으세요? 이 호수슈를 세우면 그러면 sun이라는 글자가 되죠. 여기 있는 이 U자가 옆으로 눕혀진 게 이것이죠. su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기호를 생각하세요. 이 기호의 의미는 호수슈 앞에 이 sufficient condition이 온다는 말이고 호수슈 뒤에 necessary condition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굽이라는 기호 앞쪽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충분 조건이고 뒤쪽에 놓여 있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su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억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옷도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져라. 그러면 거듭 말씀드려요. 충분 조건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이 단어에 이어진 내용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의 내용은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에요. 충분 조건은 that 이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So that clause is the concrete content of this sufficient condition 이 말이에요. 대절이 곧 충분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다. 대절이 어떻게 기호화된다고요? John invite 주요한 글자 J와 I를 따서 JI로 기호화됐죠. 그러면 이 JI가 호수슈 앞에 온다, 뒤에 온다. 앞에 와야지요. 왜요? sun이라고 했으니까 sun. 호수슈 앞에 누가 온다? S가 온다. 충분 조건이 온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충분 조건이라는 말에 이어진 구절 제인이 이번 주말을 즐기는 것에 대한 이랬으니까 이것이 필요 조건이 돼요. 필요 조건을 표시하는 말은 enjoy의 이자와 weekend의 w를 취해서 EW 표시했네요. JI then EW. This is the symbolization of the first premise. 그 다음에 Jane is going to enjoy this weekend. 이거 앞에서 나온 말이죠. Jane to enjoy this weekend. 그러니까
EW라는 약호 노테이션을 활용해서 기호할 수 있고요. consequently, 결론 지시어죠. 결과적으로, 기결적으로. John will invite her to the dance. 앞에서 나온 문장이죠. John invites her to the dance. JI로 표시된 것이요. Let's get all the symbolizations together and make a table for proof. 증명을 위한 우리 판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기호식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JI then EW. John invites her to the dance 이건가요? 그리고 EW Jane will enjoy this weekend에 대한 약호이겠고요. 그랬더니 J 전제가 EW여서 이것이 후권을 긍정했어요. The second premise affirms the consequent of the first premise. J 전제가 제일 전제의 후권을 긍정하네요. 그로부터 from that this argument derives the conclusion that is the same as the antecedent. 전건과 동일한 것으로서의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논증이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this argument committed 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나 또 하나의 오류를 검토해 보라는 것인가요? 두 번째 논증인데요. Grace should not confide in Jane if she doesn't wish a distorted story to reach others. 그레이스는 제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confide in, 신뢰하다라는 확신하다. 여기서는 trust, 신뢰하다의 의미가 있네요. 그레이스는 제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이야기가 아서에게 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인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짐작할 수 있겠네요. 제인은 결국 그레이스 얘기를 아서에게 전할 때 왜곡된 지혜로 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진술이네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레이스와 제인은 여자 친구들인 것 같고요. 친구 사이인 여자들인 것 같고 아서가 남자인 것 같은데 지금 삼각관계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교화해 볼까요? G, J와 D, 약호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G is G of Grace, J is J of Jane이네요. 그럼 Grace, Jane. 그런데 여기에 not이 있어요. Negative word not is here. So we should use this sign. This sign is called tilde or curl. 이거는 tilde나 curl이라고 부르는데요. tilde 또는 curl. curl은 물결무늬라는 말이고 tilde는 부정이라는 말인가요? 하여튼 this is negation sign입니다. 부정기호를 붙이는데 여기 if가 있는 거로 보니까 if절이 뒤에 오고요. 앞에 건 then절이잖아요. 그러면 Grace, Jane, negative, not J가 호스슈 뒤에 오네요. 이렇게 되네요.
if clause의 약혼은 무엇인가요? She doesn't wish. 여기 네게티브 워드가 있고요. 여기서 she가 가리키는 말은 제인이겠죠. 근데 제인을 기호하지 않고 그냥 뒤에 distorted라는 말, 여기서 D자를 따왔고요. as에서 A자를 따왔어요. distorted, as 이거를 줄여서 DA로 표시했네요. 이것이 if라는 단어에 연결된 if clause, 다시 말해 the antecedent 전건이죠. if절이죠. 전건이죠. if절 전건은 DA로 표시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기 tilde가 붙은 것은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not DA, not J. 이게 첫 번째 진술, 첫 번째 전제의 기호식입니다. 그다음에 Grace doesn't want a distorted story to reach us. 그레이스는 왜곡된 이야기가 아스에게 도달하는 것,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도 부정어 not이 있어요. 그래서 not the A 이렇게 됐네요. Thus, Grace should not confide in Jane. Thus, 결론 지시어이죠. 따라서 그레이스는 not confide Jane. not negation 사인이 여기 있고요. Grace, Jane 해서 GJ로 표시됐네요. 그러면 이 교식들을 모아서 테이블 또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not DA, then not GJ, not DA, therefore not GJ. not DA는 전건을 긍정했네요. 그러면 we can say that this argument keeps the role of the affirming the antecedent. 전건 긍정법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거는 타당한 논증이다. valid argument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앞에 거는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한 논증이었고, 지금의 것은 antecedent 이 전건이죠. 전건 긍정법, 다른 말로 모두스 포넨스를 지킨 논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대목인데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헷갈려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전건 긍정은 좋은 것이에요. 전건 부정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후권을 부정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후권을 긍정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논리적 언어로 말씀드리면 전건 긍정은 타당한 논증이에요. 전건 부정은 부당한 논증이에요. 후권 긍정은 부당한 논증이에요. 후권 부정은 타당한 논증이에요.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까? 앞서가는 것은 긍정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뒤처지는 것은 부정하는 게 타당한 것이에요. 앞서가는 것을 부정하면 부당한 것이고, 뒤처지는 것을 긍정하는 것도 부당한 것이에요.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두 개의 경우는 타당한 논증이 되고, 두 개의 경우는 오류가 됩니다. 처음 들으시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modus tollens, the rule of denying the consequent. modus tollen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후권 부정법이에요. 후권 부정법, 후권 부정 규칙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게 the second valid argument form입니다. 두 번째 타당한 논증 형식에 해당해요. modus tollens가 첫 번째 타당한 논증 형식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modus tollens가 두 번째 타당한 논증 형식이에요. 톨렌스는 라틴어로 부정하는 그런 말인데 T자로 시작하는 영어 중에 부정이라는 의미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mode denying 또는 mode negating 이런 말이에요. 부정하는 양상, 부정하는 양상에 의한 추리, 부정하는 양상에 의한 추론이라는 말을 줄여서 그냥 modus tollens 이렇게 했고요. 프리에서는 the role of denying the consequent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이 논증 형식을 보세요. P then Q, not Q 그랬죠. 이 not Q. 이것이 하는 역할은 이 후권을 부정한 것이잖아요. 후권은 Q인데 이 두 번째 전제는 not Q예요. 그렇다면 이 Q를 부정한 것이다. The second premise denies the consequent of the first premise. 제2전제가 제1전제의 후권을 부정한다. From that we can derive the conclusion that is the same as the antecedent of the first premise.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 결론은 첫 번째 전제의 전권과 동일한 것이에요. I'm sorry. The negated form of the antecedent of the first premise. 제1전제의 전권의 부정된 형식이네요. not P가 돼야죠. 후권을 부정했고 그렇다면 결론은 전권의 부정된 형식이 또 전권의 부정이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이네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예, 구체적인 사례 논증을 보겠습니다. If Descartes was right, the ontological proof for the existence of God is valid. 만약 데카르트가 옳았다면 존재론적 증명, 신의 실존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은 타당하다. if절은 dr, d of Descartes, r of right였고요. then clause는 또는 deconsequent는 P가 P of proof네요. P of proof. 그리고 V는 V is V of valid네요. valid에 V가 왔고 proof에 P가 와서요. 그래서 if dr then PV 이렇게 적혔고요. 그 다음에 if Descartes was not right, then his vortex theory is not valid. 데카르트가 옳지 않았다면 그의 vortex 소용돌이라고 해요. 소용돌이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 부정어 not, 여기도 부정어 not이 있어요. 그러면 데카르트 라이트는 여기서 dr로 주어졌으니까 not dr로 하고요. 이 then clause는 새로 등장한 진술이라 이거를 기호화하도록 기호할 때 사용하는 약호로 VV가 주어졌는데 V is of vortex, V is of valid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vortex의 V와 valid의 V를 따서 VV 했는데 여기도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어요. 그래서 not VV로 기호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his
vortex theory is valid if Descartes' atomism is correct. 데카르트의 원자론이 atomism, 원자론이 올바르다면 그의 소용돌이 이론은 타당하다. 이 부절이 뒤에가 있죠. 우리가 스탠다드 폼 익스프레션 표준 형식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부절이 앞쪽에 와야 하니까 아토미즘 이즈 커렉트가 AC로 표기되고요. 그래서 AC가 호수슈 앞에 왔어요. vortex theory V is valid. vortex theory is valid가 VV인데 이게 된절로 봐서 호수슈 뒤에 왔네요. 그 다음에 the ontological proof for the existence of God is not valid. 신의 존재에 대한, 신의 실존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은 not valid, 타당하지 않다. 예, 여러분 알아보셨어요? 데카르트가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 흥미로워요. 근데 칸트는 어떻게 부정했는지, 칸트는 어떻게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데카르트의 신존재의 증명을 칸트는 부정했어요. 이 논리적 증명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칸트는 봤어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P는 뭔가요? 프루프네요. V는 뭔가요? 밸리드네요. 여기에 not이 있고요. 그래서 not PV로 기호화했네요. 결론은 atomism is not correct. not 부정어가 있으니까 not AC를 써서 기호화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호하는 거 어렵습니까? 그 진술 내에 주요한 철자 두 개를 따와서 기호한 것이에요. 주의할 점은 기호할 때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면 이 tilde나 cur이라고 불리는 이 부정기호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주의해야 할 점이네요. 그러면 다음 here is a table for that argument. 앞서의 논증에 대한 테이블이죠. 다 모아놨네요. 이거 뭐 데카르트 라이트 이런 말인 것 같죠. proof valid 같고 이거는 데카르트 라이트가 아니다. 이거는 vortex theory가 valid한 게 아니다. 이거는 atomism correct. 이건 vortex theory is valid. 이거는 proof is not valid. 예, 이게 네 개의 전제이고요. The conclusion is written in the right upper column. 오른쪽 왼쪽 구석에 결론이 쓰여졌습니다. From these four premises, we should derive the conclusion. 예, 네 개의 전제로부터 우리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we have learned two valid argument form. 우리는 두 개의 타당한 논지 형식을 배웠어요. The first is A1, the second is A2예요. 이건 정권 긍정법이에요. 이건 후권 부정법이에요.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증명을 해보는 것이에요. 가장 단순한 진술이 이것이죠. So we can start with the simplest statement. 가장 단순한 진술을 가지고 출발하겠어요. 이 not PV가 여기 이것을 부정하고 있네요. The consequence of the fourth premise is negated by the fourth premise. 네 번째 전제의 첫 번째 전제의 후권이 부정됩니다. 그럼 the negated form of the antecedent can be derived as the first small conclusion. 첫 번째 소극 결론으로 이것의 부정된 형식이 얻어지겠네요. 그게 not dr이에요.
what is the logical ground or logical basis for this new statement is written here in the right column.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진술의 논리적 근거는 우측 칸에 이렇게 적혀야 돼요. 그러면 1번, 4번과 A2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1번, 4번, 그리고 A2는 후권 부정법이죠. 그 다음에 not dr이 여기 not dr can affirm the antecedent of the second premise. 그렇죠? 5번 진술은 2번 전제의 전권을 긍정하네요. Then you can derive the consequent a the small conclusion. 이것을 not do입을 소결론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요. 그럼 이 6번 진술의 논리적 근거는 이렇게 적혀야죠. 2, 5A1 from the second and the fifth statement and by using A1 이라는 것이 논리적 근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not VV는 여기에 적용될 수 있네요. 이 후권인데 이걸 부정하면 the negated form of the antecedent 전권의 부정 형식 즉 not AC가 그 최종 결론이네요. The ultimate conclusion으로 도출되네요. not AC가 여기 우리가 도달하고자 했던 그 결론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 과정을 진술하는 것이 이 과정을 진술하면 여러분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학생들이 논리학 시험을 치르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물론 이거는 없어요. 이건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논증을 기호화하고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증명하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 진술을 기호화해야 돼요. 그리고 기호화된 기호식들을 모아서 이렇게 적고 이 과정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것을 진술해내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자 시험을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렇게 기호식을 만드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이 주어진 전제로부터 이 새로운 진술을 도출했을 때 이 새로운 진술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자기가 적어놓은 이 결론을 증명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과정인데 이런 테이블, 이런 판을 만들어 적어낼 수 있으면 문제를 풀이한 것이고 논증의 증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논증 하나가 더 소개됐네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과제인데요. 이것에 대한 증명을 시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 전제들을 기호화하는 것이고요. 즉 기호식으로 만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기호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판례를 만들고 그 판례를 위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잠깐 이 얘기하기 전에 앞에 얘기 논의가 좀 어려워서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데카르트는 신존재 증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데카르트 생각은 그래요. 우주에는 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들이 이 소용돌이의 흐름 속에서 부딪혀서 결합하고 또 분산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각종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의 운동이 있잖아요. 이 천체 운동들도 결국은 이 원자들의 결합과 분산에 의해 소용돌이 속에서의 원자들의 분산과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천체들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운동량을 가지고 있대요. 어느 정도 운동해야 하는지 하는 그 운동량과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하는 운동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량과 운동 법칙을 계산해낼 지성은 그런 지적 능력은 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로는 소용돌이 이론을 존재하는데 이 원자론과 소용돌이 이론이 타당하다면 신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논의이죠. 근데 이 원자론이나 소용돌이 이론을 신을 도입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겠죠? 순수,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순수 원자론자라고 해야 하나요? 이 데모크리투스가 그런 경우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원자론자예요. 물론 데카르트도 원자론을 수용했지만 이 사람은 신의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우주 운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어요. 어떻게 논의했는가 보겠습니다. Democritus thought atoms and the void constituted the ultimate nature of the universe. 데모크리투스는 원자들과 허공, 빈 공간이 우주의 궁극적 본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AV로 표시한 A는 아톰을 나타내고 V는 보이드를 나타내겠네요. 원자들과 허공. 그리고 if he had held an opposite theory, he would have thought the colors and sounds had absolute existence. 만약 그가 정반대의 이론을 주장했다면 그는 색깔들과 소리들이 절대적 실존을, 절대적 존재를 갖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하, 어때요? 원자론자들은 원자들과 허공을 기본 요소로 보고 있는데 반원자론자들은 색깔과 소리들을 절대적 존재들로 생각했다는 것이네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할 때 색, 그게 색이 영어로 하면 colorful form이에요. 색깔 있는 형태를 줄여서 한자어로 색이라는 한 글자로 표시해요. 그러네요. 그 색에는 물론 소리도 들어가겠죠. 물론 일상적 표현은 아니지만 불교적 개념으로 색 속에는 컬러와 소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opposite theory가 OT로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color and sound가 CS로 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if Democritus thought atoms and the void constituted the ultimate nature of the universe, he would have not thought that colors and sounds had absolute existence. 주의할 것은 여기에 부정어가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다른 것들은 앞에 등장한 문장이고요. AV, atom, void고요. CS, color, sound이고요. 여기 틸드가 있는 것은 여기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이네요. If he had not held an opposite theory, then he might truly be said to be the father of the modern atomic theory. 만약 그가 하나의 반대 이론을 주장했다면 또는 고수했다고 하면 그럼 그는 진실로 현대 원자 이론의 아버지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잘 번역했어요. 여기 부정어가 있는데 놓쳤나요? 만약 그가 그 반대 이론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그는 진실로 근대의 또는 현대의 원자론의 아버지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Therefore, Democritus might truly be said to be the father of the modern atomic theory. 따라서 데모크리토스는 진실로 근대 원자론의 아버지라고 말해질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이 기호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다이어그램 O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네요. There are four premises and one conclusion. The conclusion is written here. We should derive this conclusion from the four premises. 이 네 개의 전제들로부터 이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어떻게? By using A1 and A2. 그 modus ponens and modus tollence를 이용해서 도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 you can start with the simplest premise. 여러분은 가장 단순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요. 여기 AV가 가장 단순하죠. 그럼 AV가 관련되어 있는 진수는 어딘가요? AV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진술은 세 번째 진술의 전건을 긍정하는 것이네요. 그럼 이렇게 전건 긍정에서 얻어지는 소결론은 뭐예요? 후권이죠. 그럼 나시스는 무엇과 관련되나요? 이것과 관련되네요. 두 번째 전제의 후권과 관련되는데 후권을 부정하고 있네요. Narcissus negates the consequence of the second premise. Then we can get the negated form of the antecedent as the small conclusion. Not OT를 소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Not OT can be applied to here. Then we can get FA as the conclusion like this. 그러면 여기 이 세 개가 새로운 진술인데요. 이 새로운 진술의 논리적 근거가 여기 적혔어요. 3번과 1번 진술 그리고 A1 전건 긍정법으로부터 도출된 진술이다 이 말이에요. not OT는 이것은 2번 진술과 5번 진술 그리고 A2 modus tollens 즉 후권 부정법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다 이 말이고요. 이 최종적으로 FA는 뭔가요? 이거는 4번, 6번 그리고 A1에 의해서 4번, 6번 어디 있어요? 이게 4번이네요. 4번, 6번 그리고 A1 전건 긍정법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다 그 말이네요.
저도 지금 잠깐 실수했었지요. 여러분 알아차렸어요. 전권 긍정법이 있고요. 후권 부정법이 있어요. 근데 전권을 부정하면 오류예요. 후권을 긍정해도 오류예요. 그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서가는 것은 긍정하면 타당하고 부정하면 부당한 것이에요. 뒤처지는 것을 부정하면 타당하고 긍정하면 부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뭐 외국인들도 어려움을 느끼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정권 부정법, 후권 부정법에 대해서 그래서 AANC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그들도 AA antecedent는 긍정하라 이렇게요. NC consequent 후권은 부정하라. AANC 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영어권에서. 그렇다면 영어권 사람들도 정권 긍정법, 후권 부정법에 다소 헷갈리거나 혼동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 뭐 그들이나 큰 차이는 없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뭐 배웠어요? 정권 긍정법을 활용하는 방법과 후권 부정법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은 시간이 되었겠네요. 감사합니다.